지금 시장을 보면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다시 기대감이 살아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상승 시작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슬슬 들려오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이 단기적인 상승을 보고 바로 가격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근본적인 문제가 단 한 개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유가는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석유의 공급망 리스크 역시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역시도 계속해서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상승들은 그저 유동성을 털어내는 반등의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지금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승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상단에서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기회로 만들어낼 것인지 이걸 찾아내는 시각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트프로파일러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어제 단기적인 상승분이 나왔다라고 해서 급하게 쫓아가셨던 분들 그대로 되돌려지는 흐름 속에서 손실로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자, 결국 지금 이 시장에서는 리스크들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상승엔 속아서 안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던 이유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 속에서는 어떠한 기회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지 그 모든 것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본격적인 흐름 들어가기 전에 지금 바로 좋아요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누르셨다면 바로 함께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가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큰 그림들을 보지 못하고 단기 상승만 쫓아가는 순간인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렇게 되돌리는 흐름 속에서 손실만 나오게 되고 결국 우리는 또 한 번의 고점 몰림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근본적인 리스크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 리스크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따라서 언제든지 다시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줘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함께 이야기 드렸었죠. 지금 나오고 있는 매수세만으로는 일본 기준의 구름대를 우리가 돌파해내기는 굉장히 어렵다. 물론 순간적으로 구름대를 뚫는 듯한 움직임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위에 일본 기준의 헐밴드 중심선까지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최대 한계치 73.5K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에서는 강력한 저항을 맞고 크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드렸고, 하지만 그 구간이 바로 우리가 숏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한 관점 저희가 함께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터디를 통해서도 오전 경에 이에 따른 스윙 타점 안내드리면서 실제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빠르게 진입해서 기회를 붙잡아낼 수 있었고요. 쭉 떨어지던 가격이 1시간봉 기준의 헐밴드 중심선을 터치하게 됐었을 때 전량 입절하게 되며 단기적인 반등세에 속지 않고 구조적인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큰 기회를 또 한 번 안정적으로 마무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단기적인 상승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위에 어떠한 저항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지, 이 지금의 시장의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 구조들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이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우리가 이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올라간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쫓아가게 된다면 과연 그 끝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청산 물량의 유동성들을 털어먹는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미 나올 사람들은 전부 다 빠져나가게 되고 뒤늦게 들어왔던 사람들만 물리는 구조로 결국 이러한 되돌림 흐름 속에서 우리는 곧장 손실만 보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단기 상승에 혹해서 매매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 강조드리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명확한 기준선들 이를 토대로만 욕심내지 않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자, 근데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기준들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지만 이 막상 기준에서 진짜 반응들이 일어나게 됐었을 때 우리가 기회로 봐야 되는 반응인 건지 아니면 버려야 되는 반응인 건지 코리니 분들께서는 판단하려고 고민하던 순간에 이 다양한 기회들 놓치시는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불상사들을 방지하기 위해 그에 대한 모든 실시간 타점들 스터디룸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클릭해주시고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그 모든 실시간 인사이트들 받아보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먼저 한 번씩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인 흐름들 같이 살펴볼 예정인데, 일단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이 모든 인사이트들 바로바로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구독 버튼 눌러주셔야겠죠. 따라서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일단 어제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 먼저 저희가 함께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있는 현재 미국의 경제 상태를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현재 미국은 성장은 둔화되고 있는데 물가와 고용은 여전히 뜨거운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시장에서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들이 다시 거론되고 있고, 자,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지표들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먼저 우리가 GDP부터 같이 함께 살펴봤었을 때 4분기 확정 GDP 성장률이 0.7%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상치는 1.4%, 이전치는 4.4%를 기록했는데, 이 말은 즉슨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식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은 금원 PCE 물가입니다. 이 지표 자체는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수치는 0.4% 그리고 3.1%를 기록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물론 예측치와 동일하게 나온 건 사실이지만 이미 상당히 많이 올라있는 상태에서 동일하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즉 인플레이션이 지금 생각보다 잘 내려오지 않고 있다로 저희는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졸지의 구인 보고서인데요. 이 구인 건수가 694만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들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 현재 노동시장 자체가 여전히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있다를 의미하고 있고, 결국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봤었을 때 현재 성장은 둔화되고 있는데 물가는 높고 고용도 여전히 강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사실 이러한 구조는 연준에서 굉장히 난감한 구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에 대한 영향 첫 번째, 바로 하락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민감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들을 보시면은 경제는 식어가고 있는데 물가와 고용은 여전히 강하게 등장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연준은 금리 인하를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로 인해서 달러는 강해지고 위험 자산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역시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상승 모멘텀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트코인에는 이에 대한 모든 것들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변동성에 대한 확대입니다. 사실상 GDP 수치가 이렇게 낮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주식시장과 함께 비트코인도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달러 시스템에 대한 불신들이 커지게 되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처럼 대안자산으로 주목받는 흐름도 일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당분간은 상단이 막혀있는 답답한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의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리고 이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굳이 금리를 빨리 내릴 이유가 없어졌는데, 이러한 분위기들이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의 상승을 제약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특히나 근원 PCE 3.1%라는 수치는 이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도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꺾이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공격적인 매수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에 나오는 상승들에서 섣불리 기대감에 걸어선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세희님은 지표 자체가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 지표 발표 이후에 단기적인 상승 나왔잖아요. 이런 의문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그에 대한 원인들 우리가 차트로 넘어와서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은, 자, 일단 첫 번째 원인으로는 바로 숏스퀴즈 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상방에 쌓여 있었던 유동성들을 흡수하는 움직임들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도 오더블럭까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상승 자체가 회복을 그리기 위해서 나왔다라기보다는 숏스퀴즈로 인해서 유동성들이 정리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GDP 수치 자체가 0.7%까지 급락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 정도면 결국 연준이 유동성을 풀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해 베팅한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것들은 이 결국 지금 발표된 지표들에는 이 최근에 유가 상승분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최근의 상황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이 최근에 미국이 이란의 석유 생명줄이라고 불리는 하르그섬 인근을 공격하는 모습도 보여줬죠. 물론 이번 공격은 정유시설을 공격한 게 아니라 이 군사시설을 폭격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시장의 입장에서는 석유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가에 대한 위험성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우리가 이 5일 차트만 같이 확인해 본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상승 그래프 흐름들 나오고 있고 벌써 100달러 근처까지 상승한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죠. 게다가 비트코인과의 상관지수 역시도 0.6%와 가깝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단기 상승 나온다라고 해서 섣불리 기대감 갖지 마시라. 무작정 추격 매수는 피하셔야 된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대응 방안들도 굉장히 심플한 게 이 최근에 단기적인 상승세를 이어왔던 흐름 속에서 두 개의 저점을 이어서 우리가 저점 빗각 하나 그어보시면 지금과 같은 빗각이 형성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 비트코인이 이 자리를 딛고 일어섰을 때마다 강력한 반등세가 등장했던 모습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결국 무너뜨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하락세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결국 비트코인이 60K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었던 중기 상승 채널 이 채널의 중단선을 다시 넘어서지 못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분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다시 한 번 더 이런 자리들을 돌파해낸다 하더라도 현재 상단에 보이는 일목구름대 스팬 2라인 그리고 이 빗각 부근에서 강력한 저항들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올라도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렇게 하방 리스크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라고 한들 우리는 지금 저항 라인들 같이 체크해놨고 그렇다면 이러한 것도 어떻게 활용하면 된다? 가격이 이 자리에서 저항 맞는 걸 확인했을 때 숏포지션 잡아서 진입하고 안전하게 채널의 중단선 목표가까지 설정해서 익절하고 나오고 다시 무너졌을 때 재진입하고 빗각 부근에서도 동일하죠. 저항 확인됐을 때 진입하고 스팬 2라인에서 익절하고 다시 무너지면 재진입하고 중단선에서 익절하고 이러한 흐름들 유지해 주시면서 짧게 흐름들 가져가시면서 체크해 주시면 된다. 한마디로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되돌리는 흐름들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들을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셨던 기준선들 다시 한 번 더 좀 꼼꼼히 체크하시는 거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 보셨던 이런 지지저항선들 같은 경우는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통해서 채널 두 글자 보내주시면 따라 그리기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그대로 복붙할 수 있는 복붙 링크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기준들을 토대로 진행될 실시간 대응 안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터디룸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영상 보시면서 추가적인 질문사항은 편하게 댓글로 문의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실전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계속해서 업로드 해드릴 예정이오니 다음 영상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